민주주의는 국민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국민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이라는 개념은 사회 속의 개인이 국민이 되는데 방해가 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어리석음이다. 이 역설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과정인 선거 기간 동안 집중 조명을 받는다. 선거의 목적은 국민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선거를 치르는 동안 비사회적인 바보짓들이 넘쳐나면서 사회 구조는 통합성을 잃어버린다. 선거는 개별적인 투표권자의 질을 따지지 않는다. 기표의 수를 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정이므로 순수하게 양적이다. 시민은 철저하게 숫자의 조합으로 축소된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 이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선 후보들은 이기주의에 따라 행동한다. 이들은 권력이나 돈을 좇는다. 이들은 가능한 모든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서 유권자들의 공포와 좌절과 탐욕에 호소한다. 요컨대 이성이 아닌 감정에 호소한다. 유권자라고 해서 나을 것도 없다. 이들 역시 민주주의적이기는커녕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견해에 이리저리 휘둘리는데 이렇게 휘둘리는 것 역시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기꺼이 자기 감정의 희생물이 된다. 이들 앞에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선동과 도발이 펼쳐진다. 예상치 못했거나 사전에 잘 계획된 사건이 예를 들면 선거 직전의 대장동 스캔들 같은 것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정치쇼 밖에서 여전히 정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모든 이기적인 소동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민주주의적인 의무감으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얼간히 취급을 받는다. 게다가 이렇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꼬박꼬박 다하는 부류는 심지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를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IQ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성의 독재를 추구한다. 그러나 만일 선거 전에 대선 후보들의 과거를 세세히 들춘다면 그리고 투표권을 가진 모든 시민이 정치를 논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공식적인 선거 이전에 이미 실제 선거를 끝내버리는 과거 사회주의 공화국 모델에 따라 민주주의를 끝장내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리석음은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지 않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민주주의는 어리석음이 베푸는 자비로 존재한다. 완전 무결한 이성을 추구하는 것은 반민주주의적인 결과를 낳는다. 민주주의는 오로지 실패 속에서 다시 말해 결코 성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순수한 민주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성공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허구다. 현실에는 비사회적인 바보들만 존재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허구가 없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없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민주주의가 존재하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믿을 때 어리석음은 다시 세상을 지배한다. 시민들은 전체 민주주의가 자기 손에 달려있다는 착각을 하며 투표를 한다.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시민은 자기가 왕이 된 양 착각한다. 대선에 나서는 정당원들이 아무리 민주주의의 규범에 폭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선거는 반란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합법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폭동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입법자들의 의지에 따르기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 위에 올라서서 여태까지 쌓아온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대한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려 한다. 선거는 국가를 떠맡은 사람들의 임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살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자기 파괴적인 행위가 한 차례 끝나고 나면 다시 말해 뱀이 자기 몸을 꼬리부터 삼켜버리고 나면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다. 이런 점에서 모든 민주주의는 자기 자신을 모방한 것이다. 즉 무정부주의적인 태도도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가 된다. 민주주의는 자신을 부정하는 합법적인 어리석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신용을 유지하려면 이 자기 파괴적인 측면은 숨겨야 한다. 어리석음은 오로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생산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어리석음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음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타적인 자기 희생인 병적인 자기 파괴 현상을 가끔은 허용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 기간에 자유롭게 어리석음을 발산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한다. 어리석음에 대한 의지, 다시 말해 비이성적인 우연한 기회에 몸을 맡기려는 이런 어리석은 의지가 있기에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거나 민주주의가 끝장이 날 위험도 늘 따라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중심이 너무 오래 비어있는 일은 좀처럼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 인자가 있다. 민주주의는 바람직한 덕목을 갖추고 있어 사람들이 기꺼이 대표로 선출한 사람들이 국가를 이성적으로 통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들의 덕목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덕목은 누가 평가할 것인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합당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기준은 그 어디에도 없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부는 결코 정치적인 질서를 지배할 수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 중심을 영원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대한 장벽이다. 이 불가능성을 받아들인 게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선거 결과 누가 일시적으로나마 권력을 잡는다. 하지만 그는 머지나 쫓겨날 대역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기껏해야 정권 대사일 뿐이다. 공직자들이 폭신한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견제한다. 공직자 윤리법이 그런 예 가운데 하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권력 중심 사이의 노인거리를 일깨운다. 누구도 직접적으로는 국민을 구현할 수는 없으므로 권좌는 빈 채로 남아있어야 한다.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자들은 그 자리에 잠시 엉덩이를 붙였다가는 존재들일 뿐이다. 권력 중심은 순수하게 상징적인 공간이다.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도 민주주의를 독재로 바꾸지 않는 한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 터키의 에도르안 대통령이나 필리핀의 두테르테처럼 성공한 정치인은 민주주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다. 정치인들이 연속적으로 실패할 때 민주주의는 유지된다.